봄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1번 쌍둥이자리, 2번 사자자리, 3번 처녀자리, 4번 목동자리. 봄 밤하늘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쌍둥이자리입니다. 쌍둥이자리의 카스토르와 폴록스 두 별이 1등 성으로 밝게 빛나 봄 밤하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사자자리는 봄 밤하늘에도 보이지만 이는 여름 별자리로 더 유명합니다. 참고로 봄 밤하늘의 다른 주요 별자리로는 처녀자리와 목동자리가 있으며 이 세 별자리가 봄의 대삼각형을 이룹니다. 겨울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는 어느 별자리에 속할까요? 1번 큰개짜리, 2번 독수리짜리, 3번 사냥개짜리, 4번 작은개짜리. 시리우스는 큰개자리의 가장 밝은 별입니다. 시리우스는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며 겨울 밤하늘의 상징입니다. 작은개자리도 겨울에 보이지만 여기에 속한 프로키오는 시리우스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참고로 겨울 밤하늘의 또 다른 밝은 별들인 베텔기우스, 오리온자리와 카펠라, 마부자리도 함께 관찰할 수 있으며 이들과 시리우스가 겨울의 대삼각형을 이룹니다. 오리온자리의 가장 밝은 별 베텔기우스의 색깔은 1번 노란색, 2번 빨간색, 3번 파란색, 4번 흰색. 베텔기우스는 적색 초거성으로 빨간색으로 빛나는 별입니다. 별의 색깔은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빨간 별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파란 별은 높은 온도를 가집니다. 베텔기우스는 우리 태양보다 훨씬 크고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텔기우스가 초신성 폭발 직전의 별이라는 것으로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겨울 밤하늘의 오리온자리에서 이 빨간 별을 관찰하면 다른 하얀 별들과의 색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북반구의 밤하늘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떠있는 북극성은 어느 별자리에 속할까요? 1번 페르세우스 자리, 2번 카시오페이아 자리, 3번 큰 곰자리, 4번 작은 곰자리.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의 꼬리 끝에 위치하며 천부의 북쪽 지점에 거의 정확히 떠 있어 항해와 방향 찾기에 예로부터 중요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큰 곰자리의 국자 모양의 국자 끝 두 별을 잇고 5배 거리에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참고로 북극성은 현재 우미놀이라고 불리는 항성이지만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약 26,000년 주기로 북극성이 바뀌게 됩니다. 겨울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는 시각적으로 어느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1번 여우자리, 2번 큰개짜리, 3번 사냥개짜리, 4번 작은개짜리. 시리우스는 큰개짜리 알파별로 전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며 겨울밤 남쪽 하늘에서 오리온자리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겨울철 밤하늘 관찰의 즐거움은 시리우스, 베텔기우스, 오리온자리, 프로키온, 작은개짜리 이렇게 겨울의 대삼각형을 이루는 세 별을 찾는 것입니다. 시리우스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로 가장 밝은 이라는 뜻이며 약 8.6 광년 거리에 있는 비교적 가까운 별입니다. 오리온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베텔기우스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1번 빨간색, 2번 흰색, 3번 파란색, 4번 노란색. 베텔기우스는 오리온자리 왼쪽 어깨에 위치한 붉은색 초거성별로 별의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 빛을 띱니다. 베텔기우스는 바느나별로 분류되며 수십만 년 내에 초신성 폭발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오리온자리의 오른쪽 다리에 있는 리겔은 파란색의 매우 뜨거운 별로 두 별의 색 차이가 뚜렷해서 오리온자리를 찾을 때 좋은 지표가 됩니다.
8월 초중순에 밤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유성우는 무엇일까요? 1번 쌍둥이자리 유성우, 2번 사자자리 유성우, 3번 사각형 별자리 유성우, 4번 페르세우스 유성우.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매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나타나며 8월 10일에서 13일 전후로 가장 많은 유성이 떨어지는 주요 유성우입니다. 이는 스위프트 터틀 해성의 궤도를 지나갈 때 남겨진 먼지 입자들이 지구 대기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흔히 헷갈리는 사자자리 유성우는 11월에,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12월에 나타나므로 계절이 다릅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북반구에서 여름에 가장 유명한 천체 현상으로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밤하늘을 수놓는 여름의 대삼각형을 이루는 세 별 중 가장 밝은 별은 1번 시리우스, 2번 베가, 3번 데네브, 4번 알타이르. 여름의 대삼각형을 이루는 세 별은 베가, 직녀성, 알타이르, 견우성, 데네브입니다. 이 중 베가가 가장 밝으며 직녀성으로도 불립니다. 알타이르는 견우성으로 이 두 별은 동아시아 전설 칠석의 주인공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시리우스는 겨울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로 완전히 다른 계절의 별입니다. 여름의 대삼각형은 북반구에서 7월부터 8월 밤하늘에서 가장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을 밤하늘을 대표하는 별자리 중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 별자리는 1번 안드로메다 자리, 2번 페가수스 자리, 3번 페르세우스 자리, 4번 카시오페이아 자리. 안드로메다 은하는 안드로메다 자리에 위치하며 우리 은하 바깥에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입니다.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먼 천체이기도 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와 카시오페이아 자리도 가을 밤하늘의 유명한 별자리지만 이들은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약 250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데 이는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미래의 일입니다. 북반구에서 북극성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별자리는 1번 작은 곰자리, 2번 큰 곰자리, 3번 큰 개자리, 4번 독수리자리.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의 꼬리 끝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흔히 큰 곰자리를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는데 이는 큰 곰자리에 네 별이 이루는 선을 연장하면 작은 곰자리의 북극성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곰자리는 큰 곰자리보다 훨씬 어두워서 직접 찾기 어렵지만 북극성은 밝아서 한 번 위치를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북극성은 항상 북쪽 하늘에서 같은 높이에 있어서 방향 찾기에 매우 유용했고 과거 항해자들의 필수 별이었습니다. 황도 12궁을 구성하는 별자리의 수는 총 몇 개일까요? 1번 10개, 2번 12개, 3번 15개, 4번 13개. 황도 12궁은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길에 있는 12개의 별자리입니다. 이는 서양 점성술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양자리에서 시작하여 물고기 자리로 끝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 천문학에서는 태양의 경로가 13개 별자리를 지난다는 점입니다. 뱀주인 자리가 황도를 지나가지만 전통 점성술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12개만을 사용합니다. 이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정한 것으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자자리의 가장 밝은 별 레골루스는 별자리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할까요? 1번 꼬리, 2번 머리, 3번 가슴, 4번 심장. 레골루스는 사자자리의 심장 부분에 위치한 별로 사자자리의 가장 밝은 별입니다. 사자자리의 주요 별들 중 꼬리 부분의 덴볼라도 유명하지만
레굴루스보다는 어둡습니다. 레굴루스는 중동 지역에서는 왕의 별이라는 의미로 불렸으며 오랫동안 중요한 항성으로 여겨졌습니다. 황도 12궁에서 사자자리는 태양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지나가는 별자리이며 여름 밤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매년 언제쯤 가장 많은 유성이 떨어질까요? 1번 9월 초, 2번 7월 중순, 3번 8월 중순, 4번 10월 중순.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매년 8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며 이때 1시간에 50개 이상의 유성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 해성의 궤적을 지나갈 때 생기는 유성우로 매년 가장 활발한 유성우 중 하나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사자자리 유성우는 11월 중순에 일어나며 페르세우스 유성우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관찰할 만합니다. 유성우를 관찰할 때는 달이 없는 날씨가 좋은 밤을 선택하면 더욱 많은 유성을 볼 수 있습니다. 봄 밤하늘에서 가장 뚜렷이 보이는 별자리 중 사자자리는 어느 계절의 야간 관측에 가장 좋을까요? 1번 가을, 9월에서 11월, 2번 봄, 3월에서 5월, 3번 겨울, 12월에서 2월, 4번 여름, 6월에서 8월. 사자자리는 봄 밤하늘의 대표 별자리로 3월부터 5월 사이에 남쪽 하늘에서 가장 높이 떠오릅니다. 사자자리의 가장 밝은 별 레굴루스는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경로 위에 있어 월, 금성, 행성들이 자주 접근하는 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사자자리는 황도 12궁 중 하나로 서방 문명에서는 사자자리 시즌 약 7월 23일에서 8월 22일을 점성술의 특정 별자리 시기로 봅니다. 여름 밤하늘에 여름 대삼각형을 이루는 세 별 중 가장 밝은 별은 무엇일까요? 1번 알타이르, 독수리자리, 2번 데네브, 백조자리, 3번 아르크투루스, 목동자리, 4번 베가, 검은고자리. 베가는 검은고자리의 알파별로 여름 대삼각형 중 가장 밝으며 약 25광년 거리에 있는 푸른색 항성입니다. 여름 대삼각형은 베가, 알타이르, 데네브 세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밤 10시경 하늘 높은 곳에 떠오릅니다. 동아시아 전설에서는 베가를 직녀성, 알타이르를 견우성으로 부르며 매년 7월 7석에 만난다는 로맨틱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우유빛띠 은하수는 우리가 사는 은하계를 어느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일까요? 1번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 2번 위쪽에서 아래쪽, 3번 안쪽에서 밖으로, 4번 대각선 방향에서. 은하수는 우리 은하계의 원판 부분을 옆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우리가 은하 원판 속에 있기 때문에 밤하늘 한 줄을 따라 우유빛으로 보입니다. 은하계는 2천억 물결표 4천억 개의 별과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나선 은하이며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의 한쪽 팔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 밤하늘에서 은하수가 가장 밝고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는 그 시기에 은하 중심, 궁수자리 방향 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황도 12궁 별자리 중에서 가장 큰 별자리는 어느 것일까요? 1번 물고기자리, 2번 천칭자리, 3번 처녀자리, 4번 개자리. 처녀자리는 황도 12궁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별자리로 봄밤 하늘에서 사자자리 아래에 위치합니다. 황도 12궁은 점성술에서 사용되는 12개의 별자리로 태양이 1년에 걸쳐 지나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참고로 황도 13번째 별자리인 뱀주인자리는 천문학적으로는 황도를 지나가지만 전통적인 점성술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가을 밤하늘을 대표하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속한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1번 페가수스 자리, 2번 안드로메다 자리, 3번 페르세우스 자리, 4번 카시오페이아 자리.
안드로메다 은하는 안드로메다 자리에 위치하며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4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물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안드로메다 자리는 가을 밤하늘에서 W자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자리 근처에 위치하며 안드로메다 은하는 타원형의 흐릿한 빛으로 보입니다. 8월 초중순 밤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매년 언제쯤 최대 활동을 보일까요? 1번 8월 10일에서 13일, 2번 8월 8에서 9일, 3번 8월 15일, 4번 8월 20일.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매년 8월 10일에서 13일경에 최대 활동을 보이며 1시간에 50개 이상의 유성을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유성우 중 하나입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 혜성이 남긴 우주 티끌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참고로 사분이자 유성우 1월, 페르세우스 유성우 8월, 쌍둥이 자리 유성우 12월는 북반구에서 관찰하기 좋은 3대 주요 유성우입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우유빛띠 은하수는 우리가 사는 은하계를 어느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일까요? 1번 대각선에서 본 모습, 2번 정면에서 본 모습, 3번 옆에서 본 모습, 4번 위에서 아래로.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 은하계의 원판 모양 구조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은하계를 바라보면 옆에서 본 납작한 원판이 보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우유빛 띠 모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은하계 전체를 위에서 본 나선형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옆모습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은하수의 중심부는 사수자리 방향에 있으며 여름 밤하늘에서 가장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가장 밝은 별 베텔기우스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1번 파란색, 2번 흰색, 3번 노란색, 4번 주황색. 베텔기우스는 오리온 자리의 왼쪽 어깨 부분에 위치한 적색 초거성으로 주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별의 색깔은 표면 온도로 결정되는데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란색이고 낮을수록 빨간색을 띱니다. 베텔기우스는 태양보다 훨씬 크고 낮은 온도를 가진 초거성이라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리온 자리의 또 다른 밝은 별 리겔은 파란색을 띠고 있어 두 별의 색 대비가 아름다운 것이 특징입니다. 겨울 밤하늘에서 플레이아데스 성단 위 주요 별들의 개수는 대략 몇 개일까요? 1번 약 10개, 2번 약 15개, 3번 약 20개, 4번 약 7개.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황소 자리에 속하며 망원경 없이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단입니다. 일반적으로 7개의 주요 별들이 눈에 띄어 일곱자매성으로도 불립니다. 겨울 저녁 하늘에서 황소 자리에 두 눈 위쪽에 우아한 별무리로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수백 개 이상의 별이 있지만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약 6에서 7개이며 시력이 좋은 사람은 최대 10개 정도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몇 광년 떨어져 있을까요? 1번 약 8.6광년, 2번 약 25광년, 3번 약 1.3광년, 4번 약 4.2광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며 약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광년은 빛이 1년에 이동하는 거리로 약 9조 5천억 km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에 위치한 이 별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별입니다. 참고로 가장 밝고 유명한 별들인 알파 센타우리도 같은 별자리에 있으며 이들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시스템을 이룹니다. 이 거리도 현재의 우주선 기술로는 약 7만 년이 걸릴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달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황도 광선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계절은 1번 봄과 가을, 2번 봄과 겨울, 3번 봄과 여름, 4번 여름과 가을. 황도 광선은 황도면, 즉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지평선과 가장 가파르게 만나는 시간에 가장 잘 보입니다. 북반구에서는 봄, 저녁 하늘, 과 여름, 새벽 하늘의 이 각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봄의 저녁 하늘에서는 일몰 후 서쪽에서, 여름의 새벽 하늘에서는 일출 전 동쪽에서 황도 광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황도 광선은 실은 황도대에 흩어진 먼지와 유성체들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보이는 현상이며, 이를 보기 위해서는 공기가 맑고 달이 없는 밤이 필수적입니다. 망원경 없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밝은 성단은 1번 플레이아데스 성단, 2번 M13, 3번 히아데스 성단, 4번 오메가 센타우리.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황소 자리에 위치하며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별 무리입니다. 별들이 마치 작은 국자 모양을 이루고 있어 작은 국자 또는 일곱자매라고도 불립니다. 히아데스 성단도 같은 황소 자리에 있지만 더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간의 망원경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봄 밤하늘에서 볼 수 있으며 맑은 날씨에는 육안으로 5에서 7개의 별을 구분할 수 있고 망원경을 사용하면 수백 개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단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등장하는 오래된 별들입니다. 현재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몇 광년 떨어져 있을까요? 1번 약 8.6광년, 2번 약 36광년, 3번 약 25광년, 4번 약 4.2광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24광년 거리에 있으며 우리 태양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적색혜성으로 매우 작고 어두운 별이어서 망원경이 없으면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베텔게우스는 약 640광년, 시리우스는 약 8.6광년 거리에 있어서 밤하늘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들이 반드시 가장 가까운 별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 밤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플레이아데스 성단 위 주요 별들의 개수는 대략 몇 개일까요? 1번 약 20에서 30개, 2번 약 5에서 7개, 3번 약 50개 이상, 4번 약 10에서 12개.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황소 자리에 위치하며 맨눈으로 보면 5에서 7개의 밝은 별들이 한 무더기로 보이는 상계 성단입니다. 플레이아데스는 망원경으로 보면 수백 개 이상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1억 년 전 형성된 비교적 젊은 성단입니다. 참고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동양에서 묘성이라고 불렸으며 서양에서는 일곱자매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달이 황도를 따라 움직일 때 배경 별자리가 약 27에서 28일에 걸쳐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황도 광선, 2번 상망월, 3번 공전주기, 4번 항성월. 항성월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같은 별자리 배경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약 27.3일입니다. 상망월은 초승달에서 보름달을 거쳐 다시 초승달이 되는 달의 위상 변화 주기로 약 29.5일이어서 항성월보다 약 2일 더 깁니다. 이러한 차이는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현재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몇 광년 떨어져 있을까요? 1번 약 4.2광년, 2번 약 8.6광년, 3번 약 12.5광년, 4번 약 25.3광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 다음으로 지구에 가장 가까운 항성으로 약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는 빛의 속도로도 4년 이상 걸린다는 뜻입니다. 8.6광년은 시리우스, 25.3광년은 베텔기우스의 대략적 거리로 같은 별자리에 속한 별들도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남반구의 센타우루스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망원경 없이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별입니다. 황도 12궁을 구성하는 별자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1번 물고기자리, 2번 황소자리, 3번 개자리, 4번 처녀자리. 처녀자리는 하늘의 별자리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황도 12궁에 속하는 별자리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봄 밤하늘의 대표 별자리로 가장 밝은 별 스피카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자리나 개자리는 크기가 작은 별자리로 처녀자리의 약 3분의 1 정도의 면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자리의 크기는 밝기와는 무관하며 작지만 밝은 별들을 가진 별자리도 많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